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와, 제가 요즘 조금 바쁜 척을 좀 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이상은 책을 좀 읽고 올리고 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시 정신 좀 차리고 일주일이 가기 전에 오늘이라도 좀 책을 올리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유연함의 힘이고요. 유연함으로서는 새로운 성장 공식 해가지고 자기계발서로 베스트셀러의 탑10 안에 진입을 해 있었습니다. 수잔 애쉬 포드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김정혜님께서 옮겼습니다. 상상스퀘어에서 2023년 5월 10일 와,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5월 10일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은이 수잔 애쉬 포드는요, 유연함의 힘과 함께 총 6권의 책을 냈습니다. 작가에 대한 저자 소개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수잔 애쉬 포드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시간 대학 로스쿨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트머스 대학 터크 경영대학원에서 8년간 교수로 근무한 후에 1991년 미시간 대학 교수진에 합류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로스쿨 선임 부학장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부학장,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 MBA 프로그램의 교수진 이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 조직학 과장을 역임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 더 유명하신 분 같아요. 로스쿨과 뭐 이렇게 또 MBA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의 많은 대학들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많은 뭐 경영학회 저널의 부편집장, 뭐 학술 교수, 뭐 전미 경영학회 상위 1% 학자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아주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 이분 책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애쉬 포드는 셀프 리더십, 적극성, 상향식 변화,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이 리더십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하시는 분 같아요. 로스스쿨의 MBA 프로그램에서 협상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여성 커리어 전문 기관인 인포럼의 최고 경영진 프로그램과 시카고의 선도적 여성 임원 프로그램에서도 강의하고 있다. 여성 리더들을 키우는 일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목해서 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추천 글에 유명한 분들이 특별히 뭐 리더십 개발과 성장과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과 책을 쓰신 분들이 추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핑크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드라이브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저자의 다니엘 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보고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다. 오랜만에 나왔다. 그럼 이전에 나왔던 책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엔젤라 더크워스, 죄송합니다. 발음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그릿. 이 책 알죠 또. 괴짜 경제학,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이렇게 썼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해 수잔 애쉬 포드가 큰 일을 했다. 30년 넘게 MBA 학생과 비즈니스 리더를 가르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보석 같은 책이다. 그들은 모두 애쉬 포드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이 책의 산증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애담 그란트,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데 오리지널스, 이 책 아주 좋아요. 오리지널스의 저자인 애담 그란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잔 애쉬포드의 선구적인 연구는 주도성과 적응력에 관한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제는 애시포드의 저서가 세상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바꿀 것이다. 피드백을 구하고 신속하게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예리하고 실질적인 통찰이 가득하다. 전문가만이 가진 기지가 번뜩이는 애시포드의 조언은 격동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 완전 정말 극찬에 극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저자랑 친한 건지 책이 정말 좋은 건지 이건 각자 판단을 해보고요. 자, 그럼 책 소개. 제가 읽어드리는 책 소개는 알라딘에 있는 책 소개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거나 성장을 위한 대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유연함의 기술을 적용하면 누구나 성장과 자기 개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애시포드가 안내하는 성장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유연성 강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유연성을.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스스로가 결정을 해라. 그 다음 실험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그 실험에 관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라. 아울러 그 모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관찰, 추적하면서 필요에 따라 실험을 수정해도 된다. 유연함의 기술은 성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기본 얼개로 언제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해도 좋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막 끝까지 나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연하게 일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백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는 교훈을 미래에서 활용하는 데 있다. 유연함의 기술은 3과 1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구성된 종합 도구 세트이자 최상의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애시포드가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따끈따끈한 성장 지침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답이 되어준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좋은 내용입니다. 유연함의 기술을 갖자. 3과 1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목차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 소개, 역자 소개가 있었고요. 프롤로그에는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1장부터 전체 내용은 보니까 1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1장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 유연한 사람만이 경험에서 배운다. 2장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 경험은 학습의 어머니다. 3장 성과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 유연성 강화 목표에 학습 초점을 맞춰라. 4장 내면의 과학자를 깨워라.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 5장 성장 공동체를 구축하라. 피드백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6장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멀리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성장해라. 7장 감정을 학습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법,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8장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아픈 경험에서도 교훈을 찾아라. 9장 유연함의 기술을 알리는 코치가 되어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0장 유연성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유연한 기술을 이용한 직원 개발 프로그램. 11장 학습 조직과 유연함의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 에필로그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감사의 말 참고 자료.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속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프롤로그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당신의 일과 삶에서 더 효과적으로 살도록 안내한다. 즉, 개인에게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누구든지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리더십은 길러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훈련하고 준비하면 리더십을 걸을 수 있다. 자, 페이지 73페이지 2장에 있는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 경험은 학습의 어머니다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좋은 경험을 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다. 그렇지만 성과 증명 마인드셋은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주변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행동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 자, 그럴 수 있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3장 성과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 유연성 강화 목표에 학습 초점을 맞춰라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고통에서 목표를 찾으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안겨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변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경영에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다면 고통은 성장을 촉발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나에게 있는 고통을 또 이겨내고 거기서 또 다른 목표를 찾으려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6장에 있는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멀리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성찰하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규칙적인 성찰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머지않아 당신은 익숙하지 않은 자각에 따라오는 약간의 불편함을 내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중이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불편함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될 것이다. 어떤 걸 학습하게 되면은 모르는 것들을 배우는 건 사실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환영하게 될 것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10장 유연성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직원개발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릴게요. 유연함의 기술이 가미된 로테이션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신입사원들이 신입 딱지를 뗀 뒤에도 특정 집단에 참여하여 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습, 성장, 도전 경험을 공유한다. 게다가 직원이든 리더든 오랫동안 유연함의 기술을 배웠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두 가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관계 자체가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도 그들을 롤 모델로 모방함으로써 성장할 가능성이 열린다. 신입사원 때부터도 약간의 유연함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부서에 가서도 그 유연함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06페이지에 있는 에필로그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의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이 덜 완벽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마음과 정신 영역을 인지하고 해부해야 한다. 학습 마인드셋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가끔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도전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빠도 해야 될 건 해야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책 읽고 여러분과 같이 내용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채널은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여기는 호주 시드니, 가을이 깊어집니다.